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대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죠. 꽤나 오랜 시간 직장과 사회생활에 매여 지내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는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자유와 행복이 곧장 보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은퇴 시점에 찾아오는 상실감, 돈에 대한 불안, 소속감의 결핍 등이 겹치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은퇴 이후의 삶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은퇴만 빨리 하면 인생의 반은 해결되는 거 아냐,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기대와 현실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0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순자산을 가졌는데도 은퇴 이후 우울감과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산만 충분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면 경제적 부분 외에도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 자금만 두둑히 준비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보지만 실제로는 삶의 목표와 동기부여, 내가 속할 곳이 어디인가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를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각각의 사례를 통해 왜 돈이 전부가 아닐까? 은퇴를 위해 진짜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뭘까? 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1. 40대 대학 교수 내가 이렇게 길을 잃을 줄은 몰랐어요. 첫 번째 사례, 바로 40대 대학 교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정교수 자리를 맡았고 학회 활동도 활발해서 사회적으로 꽤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연구비 수주도 꾸준했고 교내외 강의로 부수입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40대 중반이 되자마자 순자산이 벌써 20억 원에 근접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찍 은퇴를 결심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교직 생활이 너무 바빠 가정에 소홀해지고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있던 터라 이제 내 삶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사표를 냈다고 해요. 처음 몇 달은 좋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늦잠도 자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은퇴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이분은 예상치 못한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해요.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쉬게 되니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건 뭘까? 내가 속한 곳이 어디지? 하는 정체성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주변 동료 교수들은 여전히 바쁘게 연구 강의를 하며 학술 대회에 참석하는데 본인은 더는 초대받지도 못하고 논문의 저자로도 이름이 오르지 않으니 나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났구나 하는 소외감이 몰려온 거죠. 게다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생활 리듬이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기기도 했답니다. 돈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차라리 조금 덜 벌고 조금 덜 지쳐도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걸 느끼고 싶었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다시 학교 근처 연구소에 비상근 연구원 형태로 참여하며 소속감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은퇴 시점에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호련히 찾아오는 외로움과 무가치감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2. 50대 대기업 임원 아직 젊은데 벌써 끝이라니. 두 번째 사례는 50대 초반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퇴직금과 스톡 옵션 등을 합쳐 꽤나 큰 금액을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어지간한 곳에 취업 안 해도 10년 넘게 살 수 있는 정도였다니까 금전적으로만 보면 아주 여유로운 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사가 워낙 거대한 조직이라 임원직에 있을 때는 내 앞뒤로 보좌해주는 팀이 많고 의사결정도 내가 하면 다들 따랐어요. 일을 할 때는 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이메일도 빗발쳤죠. 한마디로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전화벨이 울릴 일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나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임원이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며 적막감을 느낀 거죠. 퇴직 후 첫 한두 달은 해외여행도 가고 늘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도 가보며 지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점점 현실감이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한편으론 이렇게 계속 놀고 먹으면 내가 좀 쓸모없는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강하게 몰려왔다고 해요. 결국 은퇴 1년 만에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다시 사회에 뛰어들겠다면서 중소기업 고문 자리나 컨설팅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쉽지 않았어요. 현역 시절엔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때의 네트워크와 권한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이분이 크게 깨달은 건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위치에 서서 내 역량을 발휘할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작업이라는 사실이랍니다. 3. 60대 자영업자, 가게만 팔면 다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60대 자영업자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며 정말 힘들게 일했어요. 식당을 팔면 목돈이 10억 원 이상 남을 것 같았고 배우자와 함께 이제 은퇴하면 우리도 좀 여유를 누리자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겼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평생을 식당 운영에 매달려 살았더니 매일 아침 6시에 문 열고 새벽 2시까지 정리하는 패턴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날 필요도 늦게까지 일할 이유도 없어졌죠. 처음엔 이제 좀 쉬자 생각했지만 몇 달 지나니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졌다는 공허함을 느낀 겁니다. 더 심각했던 건 부부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두 분 다 식당이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하느라 부부 싸움할 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니 사소한 말다툼이 커지고 서로의 생활 리듬도 안 맞고 그동안은 같이 바쁘게 일해서 몰랐지만 막상 일해서 손을 떼고 나니 두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취미가 너무 달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분은 은퇴하고 여유로운 황혼기를 보낼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커졌다며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고 해요. 가게를 운영하진 않아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나누는 게 내 길이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은퇴 준비 뭐부터 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이 있죠. 바로 은퇴는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비나 주거비 등을 대비하는 경제적 준비는 필수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오래 몸담았던 역할이나 지위에서 벗어났을 때 그럼 이제 난 뭘 할 건가? 라는 물음에 답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막막함과 외로움이 엄습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민해야 할까요? 역할 재정의 직장인, 교수, 사장님 같은 호칭을 내려놓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건 나다운 나밖에 없습니다. 나다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평소의 취미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지 자주 생각해 보세요. 소속감 찾기 가족, 친구, 동호회, 봉사단체 등 어디든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은퇴 이후의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꾸준한 배움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직장을 떠난다고 해서 세상에서 배우고 도전할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은퇴 뒤에는 시간적 여유는 늘어나지만 체력은 예전만 못할 수 있죠.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검진으로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거든요. 관계의 재조명,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함께 대화할 기회가 적었다면 은퇴 전에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은퇴 후에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은퇴 이후로도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에요. 돈은 충분하지만 마음이 텅 비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어요. 경제적 기반에만 목숨 거실 게 아니라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지금부터라도 가져보시라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앞으로 맞이할 은퇴를 어떤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부디 돈뿐 아니라 내 삶의 목적, 열정,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미리미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